법원에서는 이런 관계회사와 지금 회생에 들어가 있는 채무자회사와의 이제 법률 관계라든가 돈의 거래 관계라든가 주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유심히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임했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관계회사를 그냥 안 밝혀도 된다는 취지로 해서 신청서에 그 부분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대표자 신문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생 절차 중간에 저희들을 또 찾아온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인데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한번 1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연락이 없으면 회생을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예 신청을 이제 안 하고 뭐 다른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다시 이제 상담 일정을 잡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를 좀 교체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법인 회생 중에 대표자 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법정에서 하기 전에 대표자 신문 사항을 서면으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변호사 대리인한테 줍니다. 그럼 주면 그거를 일단 먼저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대표자 신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답변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계회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회사가 어떤 거냐면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또 다른 법인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님이 또 개인 사업자로서 또 운영하시는 게 있거든요. 또 주주 이제 그 관계 친인척이 또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회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관계회사와 지금 회생에 들어가 있는 채무자회사와의 이제 법률 관계라든가 돈의 거래 관계라든가 주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유심히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임했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관계회사를 그냥 안 밝혀도 된다는 취지로 해서 신청서에 그 부분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대표자 신문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판사님이 직접 이제 신문을 하고 쉽게 말해서 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변호사 교체해야 되고 결국 이 건설회사는 회생 인가까지 받아서 지금 조기 종결을 목표로 잘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문제가 되었던 관계회사도 역시 선임을 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개시 결정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각된 게 불성실한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 기각 결정문을 보니까 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보전 처분이라는 걸 봤거든요. 일정한 채무자 회사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허가를 안 받고 차입도 하고 돈을 지출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리인 변호사들이 뭐 어떻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급한 거라면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회사하고 그 다음에 법원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빠르게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개시 결정을 못 받고 기각이 받아서 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왔죠. 저희 사무실에서 재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재신청 당연히 된다 이런 사유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실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꿀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고 잘 선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법인 회생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느냐, 회생에 관련된 실적이 얼마나 많이 했고 경험이 있느냐, 또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느냐, 의사소통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당한 꼭 합리적인 수임료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이번 회에는 이제 변호사 회생 절차 중에 변호사가 교체되거나 기각이 되어서 새로 또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또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백철 변호사였습니다.